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의 특성 앞 시간 했죠. 사회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사람들이 내놓은 사회 문제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며 종종 갈등 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사회 문제의 인식에는 가치가 개입된다. 즉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게 사회 문제의 특성이라고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 문제의 특성은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기준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젠더 문제. 젠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과 또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 낙태. 자, 낙태 문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낙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니 내 몸을 내가 하는 것인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의 통념과 다르게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사회 문제였던 것이 지금은 사회 문제로 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큰 사회적 문제였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뭐 예를 들어 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회 문제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지금 교력은 거의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가 않죠. 코로나가 사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뭐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어느 순간에는 또 큰 문제가 아닌 그냥 하나의 감기로 그렇게 감기 바이러스로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회 문제는 문화적 상대성에 기초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화적 상대성입니다. 자, 문화를 바라보는 것은요. 문화적 절대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자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렵죠. 미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50대의 문화가 20대의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문화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bed고요. 하나는 different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문화를 배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문화는 나의 문화와 달라. 요즘 젊은 세대 문화는 나의 문화와 달라. 나이 든 사람의 문화는 꼰대 문화야. 우리 문화와 달라. 다른 건데 그것은 나쁜 거야.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건요, 다른 거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아이를 판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그런 문화는 분명히 나쁜 문화예요. 분명히 나쁜 문화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자, 또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흑백 간의 갈등은 사회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죠.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특정 문화의 상대성에 기초한다고 볼 수가 있다. 당연하죠. 그 문화의 상대성, 그 문화의 어떤 것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들은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문제 속의 하나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별로 잘 없어요. 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중심은 우리나라의 문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사회 문제는 문화적 상대성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슈나이더나 스테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내는 견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회 문제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원인이 사회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지향에 비춰 문제로서 정의되고 평가된다는 점이다. 자, 여기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를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회 문제는 가치 판단을 요구한다. 가치 판단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다. 옳고 그름을 요구한다. 옳은 문제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가치 판단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가치 판도 다 다를 수 있잖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지향에 비추어 이것이 문제로서 정의되고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 젠더 갈등, 이거는 정말 문제야 라고 정의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이 젠더 갈등이 계속 두면 너무도 나뉘어지게 되니까 분열되게 되니까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문제로서 정의되고 평가될 때 이것을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범위한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한두 사람 어떤 뭐 한 지역에 이런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아주 넓은 시민적 관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문제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젠더 문제. 사실 젠더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체질식은 문제. 체질식은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앞으로 한 가지 다루게 되겠지만, 그 한 가지 다루는 그 문제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사실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나 계획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든지 다루게 될 때에 반드시 그 마지막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를 다루게 될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느 누구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루어 볼 수는 있다. 또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해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이나 개입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시죠. 자, 사회 문제의 특성은요. 이게 이제 그 사회 문제의 특성은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이미 이야기했죠. 이건 이미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고 또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반하여야 하고 또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회 문제가 아주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안을 내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각자의 다른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문제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회 문제의 정의와 함께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의 특성은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수반된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다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 문제의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 사회 문제는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죠.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는 나에게는 주관적일 수 없죠. 객관적인 거죠. 내가 어떤 임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회 문제는 입장에 따라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문제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사회 문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거죠. 그리고 객관적 관점으로서의 사회 문제. 특정 사회나 지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빈곤이나 실업 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 문제를 의미한다. 주관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는 요구 수립에 따른 새로운 사회 문제의 건설을 의미한다. 일반화된 것과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적 되고 있는 것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첫째, 현재의 사회의 상황으로 그리고 둘째, 요구를 수립하는 행동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앞으로 항상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냐? 지금의 컨디션, 사회적 상황입니다. 왜 이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느냐? 지금 현 사회의 상황이 어떻길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배경이 되겠죠. 원인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항상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요구를 수립하는 행동, claim making activities, 어떤 클레임, 그 불만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요구를 수입하는 행동을 어떻게 한번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사 갈등이다. 그럼 이것은 노조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노사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왜 노사 갈등이 만들어지게 됐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 그것 자체가 사회에 존재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적 이슈나 조건 그리고 상황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로 요구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로 건설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또 있는 거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 뭐냐? 첫 번째는 사회가 존재하니까 항상 문제는 있는 거야. 노사 문제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두 번째, 이게 뭐 아니 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슈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죠. 언론이죠. 주로 언론의 역할이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기존에 있는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사실 언론 자체가 어떤 게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언론은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슈화를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움직이든 일반 사람들이 움직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사회 문제를 이제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게끔 문제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사회 문제의 학습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만 이제 마칠 텐데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디지털 시대의 세계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학습하려고 하는가? 그죠? 첫째는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그 사회나 지역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를 하게 해준다. 지금 이 수업은 교양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수업은 교양 수업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회나 지역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예요. 자, 이 수업은 이제 세계를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특히 스마트폰이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수업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양 수업이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저의 수업은 그런 수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은 사회나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또 이건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젠더 갈등 같은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될 것이고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그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적 요인 이건 이제 좀 전문 분야잖아요. 그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 빈곤만 하더라도 여러분 빈곤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과 백신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백신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선진국들은 벌써 2번 맞고 세 번째까지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구용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선진국과 가난한 나라들,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엄청난 참 이 백신의 빈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예요. 빈곤만 하더라도 사회 구조적 문제예요, 여러분.
사회 구조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의 1단계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이슈나 현상 또는 조건을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2단계는 해결돼야 하는 사회 문제를 건설하고 3단계는 사회 문제 공식화, 포뮬레이션, 공식화, 공식이 나오면, 폼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4단계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5번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 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회 문제의 정의도 핵심이지만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지만 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의 조금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하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이해를 정진시키게 될 겁니다. 특별히 사회 구조적 요인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 요인 이것이 무엇이기 이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사회 구조적 그 속에서 이제 해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 아마 여러분 재미없지 않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